이 뒤에 다 지우란 얘긴데.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제가 지울게요. 네. 일단 저기 지금 그 제목이 4번에 도시공개시설 사업시행 나오죠. 네, 그럼 이제 출발점을 자 여기서 기반시설인데 요거 가지고 그냥 출발할게요. 자 여기서 출발해서 쓸 게 좀 많기 때문에 여기 곧바로 가겠습니다. 자 기반시설 도로를 하나 설치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원칙적인 절차로 가서 자 설치하기 전에 미리 도시공개로 결정하는 거 맞죠? 결정했어요. 그러면 결정했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도로 하나 설치하겠다고 결정하고 나면 이 도로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로 일단 바뀝니다. 그럼 사업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좀 넓게 생각하세요. 자 서울특별시 내에 도시공개시설이 몇 개 있을까? 그 이전에 결정된 게 자 이 누적이 됩니다. 서울특별시장이 공약을 하겠죠. 공원 설치해주겠다, 학교 설치해주겠다라고 공약을 내걸 거 아니에요. 당선되기 전에. 그러면 공약을 그 이후에 당선되면 공약을 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정권이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결정을 다 해버립니다. 너무너무 많이 결정해요. 근데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못 따라가요. 결정한 내용은 100개인데 예산은 30개밖에 설치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누적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5년 전에 1300개가 있어요. 아직 더 있을 거예요. 지금 조사해보면. 그럼 이 1300개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럼 요거를 곧바로 사업한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해요. 어떤 계획을 수립하냐면 요 오늘 결정됐지만 요거는 빨리 설치하겠다. 3년 이내에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3년 이후에 하겠다. 라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 이름이 바로 밑에 있는 계획이에요. 밑줄 그으세요. 단계별 집행계획 보이시죠? 예, 2번에 가면 의 밑에 있는 거 동그라미 1번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긴 제목만 찍으시면 돼요. 누가 수립하냐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개념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자 도시공개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자 곧바로 사업한다는 있을 수 없죠. 자 그럼 1단계, 2단계 나누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단계라는 얘기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1단계도 있고 2단계도 있습니다. 그럼 1단계라는 얘기는 그냥 느낌상 빨리 하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3년 이내 하겠다. 3년 이내 할 사업들은 다 1단계에 포함을 시켜버려요. 수립할 때. 그러면 3년 이내 한다는 얘기는 사업을 빨리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할 거다 라고 한다면 단계별 집행계획 중에서 2단계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 1번에 가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제목만 밑쪽으로 놓으시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수립권자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자 오른쪽 가시면 9분이라고 써 있어요. 9분. 자 오른쪽이라는 얘기는 195페이지의 니은번이에요. 니은번. 거기도 밑쪽으로 놓으셔야 돼. 그럼 단계별 집행을 수립을 할 때 9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종류예요. 종류.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이렇게 하시면 집행계획인데 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도 있고 2단계도 있습니다. 라고 밑에 써 있어요. 찾으셨죠? 거기서 1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들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앞으로 3년 이내에 사업하겠다라고 자 결정된 내용은 3년 이내에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전부 다 몇 단계에 포함을 시켜요? 1단계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빨리 할 사업이란 얘기야. 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렇게 나눌게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단계 집행계획도 있고 두 번째는 2단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2단계는 뭐라고 써 있는지 보세요. 3년 이후에 시행할 사업을 자 2단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점은 3년 이내하고 3년 이후로 나누는 거지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끌고 가셔야 돼요. 세부적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만약에 오늘 결정된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부터 자 서초구까지 연결되는 8차선 도로 하나 설치겠다 라고 도시공개시설로 결정한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1단계에 포함을 시켜서 수립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 도로를 몇 년 이내 앞으로 3년 이내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다시 말하면 1단계 집행계획 만약에 포함이 됐다면 자 3년 이내 한다는 얘기고 3년 이내 하겠다고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시켜서 수립을 했다는 얘기는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3년 이내에 누가 사업을 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끌고 내려가세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세요. 쭉 내려가시면 중간에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제목에 밑적으셔야 돼.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 그냥 시행자 세 글자 동그라미 치시면 돼. 그럼 여기서 시행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요 도시군계획시설이 1단계에 포함됐다는 얘기를 의미할까요? 2단계에 포함된 걸 의미할까요? 그렇죠. 1단계에 포함된 내용은 시행자를 정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단계를 끌고 내려가면서 시행자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시행자가 몇 명 있습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몇 명 있습니까? 그러면 자 밑에 가시면 기업번에 행정청인 시행자 나오죠. 거기다 밑줄. 일단 크게 볼 수 있어야 돼. 크게. 행정청인 시행자가 있고 자 밑에 내려가면 한 자 넘기면 비행정청인 시행자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비행정청인 시행자 거기다 밑줄. 니은번에.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빨라요. 두 명의 형태가 있다. 크게. 자 거기 기억에 있는 행정청인 시행자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행정청인 시행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눠서 대답하셔야 돼. 둘 중에 한 명이 하는 거예요. 행정청인 사업학원, 비행정청인 학원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뉘어진다. 그러면 행정청을 다시 가보면 자 행정청 밑에 보면 원칙적인 행정청 원칙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가 있고 자 밑에 가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냥 들으세요. 편하게. 자 지금 사업하는 대상지역이 어디죠? 자 요게 조금 매치가 좀 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자 거꾸로 가보죠 그러면. 자 행정청 갔기 전에 시행자가 정해지는 거죠. 자 시행자가 있기 전에 단계별 집행이 수립됐다는 얘기죠. 자 단계별 집행액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 맞죠? 도시군계획시설이 됐다는 얘기는 도시군관리로 미리 결정했다는 얘기죠. 기반시설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얘 소속이 도시군관리계획 아닌가요? 그럼 수립대상, 도시군관리계획 입안대상, 수립대상 대상지역이 6군데 아닌가 지금? 6군데가 되는 거니까 6군데에 있는 장들이 사업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몇 명? 6명이 하는 게 원칙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좀 이게 체계가 좀 잡히면 전혀 외울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당연히 관할구의 장들이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보시면 몇 명 나와 있어요. 6명 나와 있으니까 밑줄 한번 딱 하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6명이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매치를 좀 시켜볼게요. 자,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6명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럼 누가 할까요? 그렇지.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경우가 밑에 있어요. 물론 국가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국가계획.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외 조항의 B번입니다. 자, 국장 보이시죠? 옆에 어떤 계획 보이시죠? 그렇지.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그럼 국가계획이 나오는 순간 중앙에서 수립하는 계획이잖아요, 지금. 그럼 사업 또한 지방에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국가계획 나오면 무조건 누구? 국장.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사업하는 거 맞죠? 자, 또 하나. 원칙적인 관할구장 6명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까지는 광역자치단체장 맞나요?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2명. 시장 군수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에요, 기초예요? 기초면 광역적인 업무는 못 보죠. 그래서 광역도시에 관련되면 여기는 2명은 탈락이에요. 그럼 광역자치단체 장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장이면 시장군수 위에 있는 도지사가 한다는 얘기죠. 밑에 도지사도 있어요. 자, 도지사가 하는 경우는 광역도시가 관련되면 도지사가 한다고 나오죠 지금? 그렇지. 그래서 도지사는 광역도시가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누가 사업하고? 국장. 광역도시에 관련되면 시장군수가 못하니까 도지사가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계획이라는 사유도 없고 광역도시라는 사유도 없으면 몇 명이에요? 그 얘기예요. 6명이 합니다. 여기는 원칙과 예를 합쳐서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돼요 지금.
행정청인 시행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흐름을 그냥 계속 이어가서 흐름을 찾으세요. 서울특별시가 있으면 자 국가획도 아니고 자 우리가 광역도시계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누가 그냥 사업하죠? 특별시장이 사업하는 거 맞죠? 예. 자 특별시장이 원래 해야 돼요. 여기 종로구부터 서쪽까지 연결되는 8차선 도로 서울특별시장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시행자입니다. 근데 바쁘시대요. 바쁠 수 있죠? 자 그러면 SH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정받았나요 지금? 지정받아서 사업을 하는 자는 전부 다 이렇게 부르세요.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비행정청. 그러니까 한 장 넘기시면 그 비행정청이 A번에 지정시행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다 밑 찍어 놓으셔야지. 그럼 행정청으로부터 뭘 받아서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그 지정받아서 하는 자는 무조건 비행정청이라고 부르셔야 돼. 지정받는 순간 그 지정을 한 자가 행정청 중에 한 명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거기 보면은 뭐 그거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국장이나 시도의사 시장소 외이자라는 얘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사업을 하려면 국장이나 시도의사 시장소부터 뭘 받아서 맨 끝에 줄여보면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써 있죠. 그러면 행정청으로부터 뭘 받아서 지정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비행정청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 자 그러면 자 SH공사는 여기 행정청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서울특별시장이 지정을 해주면 사업할 수 있죠. 네, 또 하나 S모 건설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듣기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자 토목건설하는 토목건설 회사가 있어요. 자 이자도 사업을 하려면 행정청 중에 한 명한테 지정을 받으면 사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지정받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S모 건설회사는 순수 민간 사업 시행자 맞죠? 여기는 공공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지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민간은 공법에서 못 믿는다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못 믿어 민간은. 그래서 똑같이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공공은 그냥 지정해 줘. SH공사는 공적인 영역에 있으니까 그냥 요건 필요 없이 그냥 지정을 해주면 지정받아 곧바로 사업할 수 있어요. 근데 민간 부분에 있는 자는 못 믿으니까 지정하기 전에 조건을 붙여. 요건 갖춰와라. 그래야만 내가 지정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밑에 있는 B번에 가면 지정 요건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이해를 하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일단. 그럼 지정 요건 옆에다 써요. 그냥 옆에다. 제목 옆에다가 누구누구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그러지 말고 민간이라고만 써놔. 이렇게. 민간이라고만. 그러면 공공 영역에 없고 민간 영역에 있는 자가 시행이라고 지정받으려면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 민간일 때는 지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써 있을 거예요. 그거 안 외워도 됩니다. 지금은 면적 얼마 이상에 보기만 하세요. 3분의 1 이상을 뭐 하고요? 소유해야 돼요. 자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자 요거를 이제 네 글자로 지정 요건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다시 네 글자로 지정 요건은 지정받은 자 중에서 민간만 필요한 요건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벌써 답으로 3-4번 나온 게 뭐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대상 토지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야 한다. OX, X.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요건은 공공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순수히 누구만? 민간. 그게 키워드입니다. 근데 시험은 틀린 유형으로 많이 내요. 공공 부분에 있는 자를 딱 집어넣고 요건 갖춰야 된다. 면적 3분의 1 이상을 소유해야 된다. X.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야 한다. X 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행정청과 비행정청 나눠서 봤고요. 어쨌거나 시행자가 둘 중에 한 명이 정해졌겠죠, 지금. 그럼 밑으로 끌고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에 가면 실시행 나오죠. 제목의 밑줄. 자, 이 흐름입니다. 계속 이어져서. 그럼 행정청이나 비행정청 중에 한 명이 시행자로 정해졌죠, 지금. 그럼 이제 시행자가 앞으로 사업을 어찌어찌 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서가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필요하죠. 그 계획서에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그 계획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실시계획. 그 이름은 좀 아셔야 돼. 앞으로 실시계획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라고 이해하시면 돼. 아니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업계획서의 이름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실시계획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름을.
같이 이제 그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 그럼 시행자가 자 지금 도시공개시설 사업을 하는데 자 몇 년 동안 사업하겠다, 얼마 돈을 투입해서 사업하겠다, 도면을 작성을 해서 어떤 도면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겠다라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자 보세요. 시행자가 정해졌죠. 근데 앞에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3년 이내 할지, 이 도시공개시설 3년 이내 할지 또는 3년 이후에 할지를 정하는 계획이라니까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3년 이내 빨리 할지 아니면 3년 이후에 천천히 할지를 정하는 계획이 지나지 않아요. 그럼 시행자가 사업 계획서가 지금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사업 계획서인 CC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요? 뭘 보고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작성하는 계획의 이름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CC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CC는 사업 계획서를 말해요. 그럼 나중에 사업은 무슨 계획을 보고 CC 계획을 보고 작성하는데 1단계 작성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 시행자가 작성한다. 그게 1번입니다. 기억번. 자 밑에 내려가면 작성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기억번에. 제목만 밑줄. 그러면 CC 계획은 당연히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겠죠. 자 그럼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들 보세요. 자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는 해당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관한 CC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써 있고 CC 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그 밑줄 한번 보세요. 설계도서. 자 설계도서가 뭐냐면 도면이에요. 도면. 도면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설계도서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자 자금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얼마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간이 필요해요. 시행기간 몇 년 동안 사업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하냐면 CC 계획을 작성을 해야 돼요. 설계도서라든가 자금 계획이라든가 시행기간 등을 포함한 CC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CC 계획은 사업 계획서니까 행정청 찾아가서 뭐 해야 돼요? 인가 받는다. 인가 문서는. 인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거지.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를 인가라 그래요. 문서는 대부분 다 인가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1단계로 시행자가 설계도서, 도면,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을 포함한 무슨 계획을 작성했죠? 자, 실시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작성한 계획에 대해서는 인가 받는 거 맞죠? 제목만 밑줄. 자, 그럼 이번에 가면 실시계 인가 받았습니다. 그럼 인가권자인 행정청이 검토할 거 아니에요. 이상 없다. 도장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알리는 거예요. 3번으로 내려가시면 돼. 그렇지. 고시하는 겁니다. 자꾸 읽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1단계는 작성 단계가 맞고 2단계는 인가받는 단계가 맞고 인가받은 확정됐으니까 고시 단계로 넘어가서 사업 실시계획 확정된 거죠. 고시까지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시행자는 무슨 계획을 보고 실시계획 보고 나서 사업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시행자 파트 다음 파트가 지금 배운 실시계획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단계가 1단계고 작성해서 자 인가를 받았고 인가권자가 고시한 거 맞죠? 그럼 고시하는 순간 효력 발생되는 거예요. 자 요게 확정된 거예요. 무슨 계획이? 실시계획 확정됐으니까 행정청이 실시계획대로 사업해도 돼. 오케이 사인 보내준 거잖아 지금. 그럼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실시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들어가야 되겠죠. 내려가시면 돼. 자 내려가면 4번의 제목이 좀 긴데 원래 그 제목 이름은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라고 써 있을 거예요. 네 글자로 하세요. 사업 시행 그렇게 하세요. 자 실시 확정됐으니까 사업 들어갑니다. 네 글자로. 도시공개시설 사업 들어갑니다. 자 여기부터 편하게 보시면 돼. 자 보세요. 지금 시행자가 도시공개시설 사업 하는 거 맞죠? 그럼 도시공개시설 사업은 공익사업인가요? 사익인가요? 공익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익은 안 배워 공법에서 다 공익이에요. 그러면 대상 지역이 도로 도시공개시설 사업하는 구간이 40km래. 예를 들면 이 구간이 너무 넓어요. 그럼 시행자가 이 구간을 둘 이상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사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식 만들어요. 공익사업은 100% 분할이라는 용어 나오면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할 자 시행을 허용합니다. 다. 그게 바로 밑에 기억번에 있어요. 분할 시행이라고 써 있죠. 맨 끝에 있다에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 맨 끝에. 분할 제목에다 밑찍어 놓고 분할 시행 그 제목 딱 읽고 있다 없다 말고는 안 내요. 시험에.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니까 허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까요? 흐름 계속 이어서. 자 여기서 시행자가 지금 보세요. 요
A라는 구간을 도로 설치하려고 하죠 지금. 그럼 뭘부터 해야 될까요? 소유권이 지금 시행자한테 있나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시행자한테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소유권부터 확보를 해야지만 도로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소유자 찾으러 가요. 갑돌이 소유자 누군지 보러 가요. 관할 등기소에. 서류 띄러 갑니다. 그럼 이 도시공개시설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하는 시행자 맞죠? 그러면 자 관할 자 등기소에서 돈 안 받고 무료로 보여줘. 도시공개시설사업은 공익사업하는 시행자니까. 그럼 우리가 가서 서류를 내면 돈 내요 안 내요? 근데 시행자는 돈 안 내. 이게 무료 열람이란 뜻이야. 무료 열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니은번에 가면 무료 열람 써 있죠. 그러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도시공개시설사업 시행자는 무료로 열람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에 동그라미 치면 되죠. 거기 맨 끝에. 나머지 설명 들었으니까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지금 누구를 위한 조치예요? 결국은 시행자한테 유리한 조치를 다 주는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행자는 필요하면 둘 이상으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무료로 열람하거나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 가서 공시송달은 민법 배우신 다음에 다시 와서 배우면 되고요. 자, 리을번은 별표하세요. 리을번이 여기서 키워드인데 자 보세요. 리을번. 리을. 자, 그 리을번에 뭐라고 쓰면 수용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수용 및 사유라고 써 있죠. 사용은 보지 마세요. 수용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수용이 뭐냐 이게 논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옆에다 써도 됩니다. 자, 이걸 네 글자로 강제 취득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강제 취득하는 걸 수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강제로 토지를 뺏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돌이 1순위 병들이가 토지 안 팔아요 라고 하더라도 시행자는 사익이 아니라 공익사업하는 시행자니까 수용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갑돌이 1순위 병돌이를 찾았으면 소유자를 찾았으면 1단계로 협의를 합니다. 시행자가. 자, 8억 드릴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 라고 협의를 먼저 해요. 근데 시가가 10억이에요. 근데 시행자가 8억 준대요. 갑돌이 1순위 병들이 팔아 안 팔아? 안 팔지. 그럼 안 팔아요 라고 했어요. 자, 안 팝니다. 3명 다 안 판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행자가 원래는 사법 관계면 알겠습니다. 내가 꼭 사고 싶으면 2억 더 갖고 오겠지. 10억 달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공법 관계이기 때문에 이분이 안 팔아요라고 하더라도 수직 관계로 이해하셔야 돼요. 시행자가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익사업하는 시행자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강제 취득권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시행자는 필요한 토지가 있으면 갑돌이 1순위 병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분이 안 판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익사업하는 시행자한테 무조건 수용권 주거든요. 수용 못한다 그러면 공익사업을 못할 거 아니야 우리가. 그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수용이라 그래요. 그럼 수용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습니까? 시행자한테 주는 권리예요. 근데 여기서 논점은 수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냐 이걸 물어봐 시험에요. 아니 수용할 수 있다는 다 알아요 지금. 공익사업하는 시행자니까 수용권 당연히 주는 겁니다. 공법이기 때문에. 다만 이 사업 구간이 이렇게 여기 하얀색 칠한 거 여기 있죠 지금. 요게 이제 사업 구간 안쪽에 있는 토지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토지가 있으면 토지 수용할 수 있어요.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뭐 지상권 기타 권리 전부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권 안쪽에 있는 토지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는 안 나와 시험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사업에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이라는 얘기는 사업권 안쪽에 있는 토지 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수용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사업 구간 바로 안쪽이 아니라 바로 옆에 붙어있는 토지 있나요 없나요? 이게 인접지라고 불러요. 앞으로 이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인접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접한 토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붙어있는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이 정돌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 토지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토지 등까지만 수용권 준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접한 토지 정돌이는 자 사업 대상 지역이 아니라 바로 옆에 붙어있는 토지 맞죠? 이걸 인접지라 그래. 인접지요. 그러니까 인접한 토지는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대신 여기 공사하려면 덤프트럭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공사하는 기간 중에 일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시 사용권만 주는 거야, 시행자한테.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자, 밑에 가시면 A번, B번 두 개 있죠, 여러분들. 그 A번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A번이랑 B번을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A번. 같이 보세요. 자, 제목이 수용 및 사용이라고 써 있고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는 자, 일단 시행자한테 수용권 주니까 시행자가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시행자는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필요한 여기다 동그라미 쳤어야 돼요. 필요한 다음의 물건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 밑에는 박스 안에 있는 거는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정차물이면 정차물 전부 다. 그 뭐 필요한 토지 등이라 그래 그를.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유권 외의 권리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느 구간까지만 수용이 됩니까? 그거예요. 요 글자 눈도장 찍어 놓으셔야 돼요. 필요한 토지 등입니다. 필요한이라는 얘기는 사업권 안쪽에 있는 토지 등을 말합니다. 사업권 안쪽에 있는 토지 등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대답 꼭 하셔야 돼. 자, 그럼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자, 내려가세요. B번으로. 거기는 제목이 네 글자로 뭐라고 써있냐면 일시사용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사용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없고 사용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자, 거기 내려가서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공개시설에 인접한 거기다 밑줄 딱 걷어야지. 인접한 다음의 물건이나 권리를 네 글자 뭐 할 수 있다?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신 자, 지금 여기서 키워드가 요 글자거든요. 필요한이란 글자하고 자, 인접한이란 글자가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요 지문을 딱 준단 말이에요, 본 시험에 가면. 그럼 여러분 여기에 대한 준비만 하시면 돼요. 자, 필요한 토지 등은 수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인접한 토지 등은 수용 못하죠. 만약에 수용할 수 있다면 무조건 X하고 오시란 말이에요. 대신 덤프트럭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일시 사용권까지만 줍니다라고 대답하셔야 돼. 이게 키워드. 자, 일시 사용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C번으로 내려가시면 뭐 하나 더 있어요. 규정의 준용이라고 써 있죠. 그럼 시행자가 지금 도시공개시설 사업할 때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이게 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갑돌이, 을순이, 병돌이는 이 토지를 강제로 뺏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침입적 행위를 하잖아요 지금. 침해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때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시행자가 수용도 하면서 보상금도 주느냐라고 물어보면 공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좀 법 이름이 길어요. 좀 법 이름 읽어드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자 보세요. 이름을 풀어보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맨 앞에 네 글자 공익사업 나오죠.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 등이라는 뜻이 있죠. 뭐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을 말해요. 토지 등을 뭐 한다? 취득, 강제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이 법을 근거로. 근데 이거는 특별한 희생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상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에 관한 법률이 써 있죠. 그래서 이름이 좀 깁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써 있죠. 자, 우리는 줄이는 거 잘 하죠. 네. 이제 많이 좀 줄일 거예요, 제가. 공취법이라고 하세요. 공취법 이렇게. 세 글자 동그라미. 공취법 이렇게. 자, 그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수용도 하고 보상금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법에서 요 글자 나와요. 요 글자. 어떤 글자요? 수용이라는 글자 나오면 반드시 요 법이 따라 나와요. 왜냐하면 시행자, 모든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 하는 시행자들은 공취법을 근거로 해서 수용도 하고 보상금도 주기 때문에 준용 그러면 공취법 갖다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취법을 근거로 해서 수용도 하지만 보상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용 그러면 일반법이 공취법이에요. 수용의 근거가 되는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따라서 공취법은 다른 법 배울 때 또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어느 정도 눈두장 찍는 게 좋아요. 이거는 다른 내용에서는 안 나오고 요 글자 나왔을 때, 어떤 글자 나올 때, 예, 수용 나올 때만 따라 나오는 법이에요. 그 이유는 시행자가 수용을 할 때 근거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공취법 갖다 쓴다는 얘기거든. 준용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공지법을 근거로 해서 준용해서 필요한 토지 등 사업권 안쪽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했나요, 안 했나요? 그래서 사업 끝냈어요. 자, 그럼 내려가셔서 눈 깜빡이라 그러는데 눈 깜빡은 5번에 공사 끝났다는 얘기예요. 눈 깜빡 그럼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그냥 공사 완료를 할게요, 제가. 자, 밑에 공사 완료 밑줄 거놓으시고 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럼 니은번에 준공검사라고 보이시죠? 예, 그럼 준공검사 받아야 돼요. 이 준공검사의 뜻은 저 행정청한테 시행자가 무슨 계획을 작성해서 아니죠. 자, 천천히 가면은 시행자가 실식을 작성해서 인가권자한테 인가 받았나요, 지금? 자, 그리고 그 시까지 나오면 실식을 보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럼 행정청한테 검사 받는 거예요. 이 사업이 실식에 따라 제대로 공사가 끝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 과정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준공검사. 검사잖아, 검사. 실식에 따라 공사가 제대로 끝나지 검사발을 받아야 돼요, 가서. 그리고 나서 이상이 없게 끝났으면 공사 끝났다고 알립니다. 맨 밑에 있는 제목.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공사 완료 공고. 그러면 사업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라고 큰 틀의 프레임만 잡으시면 돼, 지금. 이게 도시공개시설 사업 하는 절차고 한 장 넘겨보세요. 자, 한 장 넘기시면 5번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개시설 부지에서 네 글자 밑줄 매수청구 나오죠? 예.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요건 여러분들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제가 정리만 간단히 하시면 돼.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단기별 집행 계획에서 몇 단계 했어요, 우리가? 자, 1단계 끝났죠? 1단계 끝날 때는 몇 년 이내에 시행될 사업? 자, 3년 이내에 시행될 사업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가 시행자가 되고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 실시계획이고 또 실시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을 위해서 수용할 수 있고 이걸 배웠잖아요.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은 다음에 공사 완료 공고한다 라는 절차를 배웠잖아요. 이거는 1단계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공개시설 중에서 만약에 여기 종로구부터 서초까지 연결되는 8차선도로 설치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1단계에 포함된 게 아니라 단계별 집행계획 중 만약에 2단계에 포함됐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부터 배우는 건 1단계랑 관련이 없고 몇 단계로 넘어간 거. 2단계에 포함된 거. 그럼 2단계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몇 년 이후? 3년 이후에 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3년 이후 언제 합니까? 물어볼게요, 제가. 3년 이후 언제 합니까? 특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계속 후순위로 미룰 수 있죠. 그래서 3년 이후 그러다가 지금 1300개 있으니까 계속 사업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여기는 두 가지로 보셔야 돼. 자, 10년 동안 사업을 못한 경우가 있고 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20년 동안 사업 못할 수도 있어요. 요 두 개만 하세요, 두 개. 이걸 합쳐서 장기 미집행이라 그래요. 다 이거를 장기 미집행. 일단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사업을 못해야만 진짜 장기란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1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 도시공개시설로 결정고시가 됐죠. 자, 몇 년 동안 사업 안 했어요? 10년. 그리고 요 소유자가 갖고 있는 지목이 여러분 뭐 공시법에서 지목 배우셨나요? 아, 지목이 대인 토지래요. 지목이 대. 그러면 지목이 되면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의 토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도시공개시설로 결정되는 바람에 개인 건물을 못 지어. 10년 동안 건물 못 지은 거야. 행위자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지. 이 사람은 토지를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아, 이걸 누가 와서 사겠어요? 도시공개시설 부지에 있는 토지를. 개발이 안 되는 토지니까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요 소유자한테 1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내가 자, 팔 테니까 사주세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게 매수청구예요, 여러분들. 사주세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그러니까 매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매수청구는 두 가지 요건을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자, 밑에 내려가면 매수청구권자 보이시죠? 일단 미집행기간 몇 년? 거기 동그라미 쳐야죠. 아니, 틀을 보면서 하나씩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매수청구권자 밑에 보시면 도시공개시설에 대한 도시공관리의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동그라미. 자, 10년 이내 도시공개시설 설치가 난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미집행됐다는 얘기죠.
결정은 됐지만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 도시군계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다 동그라미.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수 의무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매수 청구를 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냐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 번째 미집행기간은 몇 년? 10년이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한테 매수 청구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궁금한 게 있잖아, 여러분들. 자,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냐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누구한테요? 그럼 2번으로 내려가셔야 돼. 상대방. 그 상대방을 매수 의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매수 의무자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일단 대답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사업하는 대상 지역이 관할구역 6군데 맞죠? 그럼 몇 명? 6명이 쭉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국계법은 기본적인 틀이 6명,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나오죠? 모르면 6명 그럼 대부분 다 맞아요, 사실. 아무리나 막 찍고 그래도 자, 우리가 6명이야. 대부분 다 원칙적으로 다 6명이 하니까. 그러면 내 토지 사주세라고 준할 수 있는 대상 중에 첫 번째 매수의무자가 6명입니다. 관할계장 말하죠. 근데 여기는 6명한테만 매수 청구하는 건 아니고 밑에 박스를 보시면 1번, 2번 보이시죠? 시행자 밑줄. 자, 시행자한테도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시행자가 있다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라고 써 있죠. 거기도 밑줄만 걸어주세요. 거기 2명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형태가 자, 일단 6명인 관할구장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6명한테 안 하고 시행자한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설치 의무자나 관리 의무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설치 의무자나 관리 의무자에게도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 2명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여기 있는 자를 전부 다 합쳐서 매수 의무자라고 부르시면 돼. 그럼 갑돌이가 자, 갖고 있는 토지가 1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대요. 도시계획서로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동안 사업 안 했습니다. 그럼 장기 미집행 맞죠? 지목이 대인 토지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관할계장 6명에게 매수 청구할 수도 있고 시행자한테도 할 수 있고 설치의무자나 관리의무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설치의무자나 관리의무자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있는 자들 모두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매수 의무자. 그럼 당사자가 정해진 거예요. 자, 끌고 내려갈게요. 그럼 여기는 자, 토지 소유자가 매수 의무자 중에 한 명한테 매수를 했습니다. 끌고 내려가서 그럼 매수 의무자가 뭘 해야 되냐면 매수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돼요, 소유자한테. 이게 6개월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밑에 찾으셨나요, 지금? 그 6개월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어차피 외워야 될 숫자입니다. 그냥 시험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럼 6개월은 뭐 하는 기간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매수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케이스가 매수의무자가 뭐라고 하냐면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알려줄 수도 있고 두 번째 매수 안 할 겁니다 라고 알려줄 수도 있나요, 없나요? 그걸 매수 여부 결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의사표시 하라는 얘기예요. 6개월 걸리는 거예요. 6개월. 되게 오래 걸리죠. 그죠? 1년에 반이야. 이건 좀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6개월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매수의무자가 매수 청구 받아서 6개월 이내에 매수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매수하겠습니다 하고 통지를 해줬어. 알려줬어. 그러면 해당 토지는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돼요. 다시 몇 년? 2년. 2년도 외우셔야죠. 나중에 외울 숫자입니다. 지금 중요 표시만 해놓으시면 돼. 그래서 이거를 6월이라 그래. 외울 때. 6월이. 6개월에 6월이 있죠? 그 다음에 2년에 2 이렇게 해서 6월이 하고 다니는 거야. 6월이. 문제는 뭐냐면 6월이만 기억이 나. 집에 가다가. 어디서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틀을 잡고 나서 붙이는 게 중요해. 그래서 6월이 어차피 중요한 숫자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럼 6개월은 매수 여부 결정해서 알려주는 기간 맞나요? 자, 그럼 매수를 결정한 토지는 몇 년 이내에 매수해야 된다? 2년. 자, 이제 끌고 내려가십시오. 4번으로 갑니다. 절차는 놔두시고. 자, 거기 보시면 매수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4번의 제목이 도시공개시설 채권이라고 써 있죠. 자, 보세요. 지금 여기는 매수무자가 매수금을 받았을 때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매수를 결정했다는 얘기는 사겠다라고 한 거죠. 그럼 뭘 주고 사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머니 아닌가요? 돈? 여러분 공법에서 머니 나오면 무조건 원칙이 현금이에요. 100% 그래. 100%. 그러면 여기도 매수무자가 매수를 할 때 원칙적인 매수 대금은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 현금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현금이에요. 근데 현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여기선 예의가 중요해요. 자, 밑에 제가 쓸게요.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여기다 이제 별표하고 여기서는 답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들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볼게요. 교재를. 자,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고 써 있습니다. 자,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매수 대금을 원칙이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자체, 그것도 형용사 밑줄 그어놔야 돼요. 자, 매수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제 조건이 매수의무자 모두 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매수의무자 모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면 X예요.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 지금. 그 중에서 매수의무자를 딱 특정화시켜야 돼요. 지방자치단체만이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채권 발행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방채 이게. 국가도 발행 못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만. 자, 그리고 이걸 이제 플러스해서 볼게요. 그럼 지자체가 현재 매수의무자입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오른쪽 가시면 19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박스가 있고 기억하고 니은이 보일 거예요. 니은은 지금 가지 말고 기억 하나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연결시키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거기 기억본에 뭐라고 써있냐면 토지 소유가 원하는 경우라고 써 있어요. 찾으셨나요 지금? 그럼 이걸 플러스를 하셔야 돼. 현재 매수의무자가 누구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인데 소유자가 매수청한 소유자가 자, 원하는 경우라는 얘기는 뭘 원한다는 얘기일까요? 채권 달라고 원한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지자체가 매수의무자 맞죠? 소유자가 채권을 원한대요. 그러면 뭘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 지급하지 않고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연결고리. 그럼 채권 발행해서 지급하려면 요건이 몇 가지가 필요하면 두 가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매수의무자가 누구일 것, 지자체일 것, 그리고 플러스 기억을 붙이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니은번도 거기다 한 가지 붙이는 건데 지금 붙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대표성 있는 거 하나씩 하는 게 좋아요. 지금. 그걸 계속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럼 매수의무자가 지자체가 아닙니다. 국가입니다. 또는 다른 자입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원한대요. 그럼 요건 둘 다 못 갖췄죠. 지금. 하나밖에 못 갖췄잖아요. 그럼 채권 발행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요건이 다 맞춰져야 돼요. 이렇게. 매수의무자가 누구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이걸 자꾸 연습을 해두시라고. 외우기 전에 뭔가 길을 좀 들여놔야 되잖아 우리가. 그러면 채권 발행에 지급할 수 있다. 그럼 끌고 갈게요 제가. 여러분 요 채권은 자 나중에 현금화 시키는 게 채권 맞나요? 그렇죠. 일정 기간 지나면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합산해서 돌려주는 게 채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끌고 내려가서 요 기간이 있잖아요. 돌려주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돌려준다는 얘기는 채권을 현금화 시켜서 돌려주는 걸 말해요. 원금 플러스 이자. 자, 이렇게 지급하는 기간을 상환 기간이라고 하는데 요 기간도 10년 이내예요. 밑줄만 그어놓으세요. 자, 몇 년 이내? 10년 이내입니다. 자, 10년 이내인데 지금 요거는 어떻게 이제 연결시켜서 외우시면 편하냐면 지금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개시설 부지를 배우는 거 맞죠? 몇 년 동안 상환했을 때? 갖다 붙여. 10년. 상환 기간 똑같아. 그래서 몇 년 이내다? 10년 이내다. 그걸 붙이는 게 빠릅니다. 새로 자꾸 외우지 마시고. 자, 근데 구체적인 기간은 조례로 정해요. 근데 조례는 시험에 안 나와. 왜? 서울특별시의 조례하고 인천광역시의 조례가 동일해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 못 내요 시험에. 딱 여기까지만 내는 거예요 시험에. 몇 년 이내? 10년 이내에 정한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요게 이제 간단하게 매수하는 방법을 끝낸 거고요. 자, 보세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매수무자가 매수 청구를 받았을 때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안 한 경우. 매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2년 이내에 매수하는 방법을 배운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매수무자가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매수무자가 매수 못합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 밑에 있어요, 밑에 5번에. 거기 매수 거부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제목의 밑줄. 자, 그럼 아예 처음부터 매수무자가 뭐라 그랬냐면 매수 청구를 받은 매수무자가 나 예산 없어서 못 사요 라고 거부한 겁니다. 안 사겠다고 한 거죠. 그걸 매수 거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매수 못합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갑돌이는 본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그런데 지목이 대 맞죠? 그럼 이 지목이 대인 토지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어떤 건물을 허가를 받아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만약에 매수 거부를 하게 되면. 그때 건축할 수 있는 종류가 밑에 박스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보면 번호가 4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1, 2, 3, 4 보이시죠? 자, 첫 번째 어떤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허가받아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몇 층이야? 3층 이하. 그냥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배우고 오셔야 좀 편한데 슈퍼 같은 거 있죠? 주택가 가까이 지을 수 있는 것들. 그게 일종 근생이라고 보시면 돼. 그것 또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3층 이하만 돼요. 맨 끝에 3층 이하 써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3번이죠? 이종 근린생활시설도 3층 이하로 가능합니다. 자, 이종은 일반 음식점처럼 좀 떨어져서 지어야 되는 거. 근린생활시설은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 가까이 지을 수 있는 게, 주택가 가까이 지을 수 있는 게 1종이고 좀 떨어져야 되는 게 2종이라고 보시면 되지. 그럼 1종, 2종 다 되는 거예요. 물론 예정도 있지만 예정 가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1번, 2번, 3번을 보시면 전부 다 이 단독주택과 일종 근린생활시설과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층수 제한을 똑같이 하지 않나요, 지금? 그게 키워드. 몇 층이야? 3층 이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4층짜리 일종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 불허가 처분하는 겁니다. 허가 안 내줍니다. 그 건물만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건물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죠, 공인중개사가. 시험에 많이 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4번에 뭐 나오죠? 공작물은 뭐 다 되는 거예요. 건축물이 되니까 공작물은 다 된다. 그러면 거기서 논점은 1번, 2번, 3번이 논점이죠. 그럼 1번, 2번, 3번은 자, 건축물 중에서 단독주택, 자, 일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이종 근린생활시설 묶어요, 3개. 전부 다 요 3개 건물은 층수를 몇 층 이하로? 3층 이하로 규제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3층 이하까지는 허가를 내줄 테니까 허가받아 이 건물 건축하세요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되니까 공작물은 모두 설치할 수 있다. 뭐 광고판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건축물 몇 개 하고 3개, 그리고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4번에 있는 거. 공작물 설치가 가능해요. 다만 요 건축물은 전부 다 몇 층이야? 3층이야. 그렇게 정리하고 끝. 매수 거부했을 때 좋지. 자, 이러면 요게 이제 10년짜리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장기 미집행 중에서 10년짜리 끝난 거고, 내려가시면 20년짜리 나와요. 마무리. 실효예요. 실효. 자, 그럼 실효라는 얘기는, 자, 지금 보세요. 자, 갑돌이의 토지, 을순이의 토지, 누구 토지는 상관없습니다. 도시공개기술로 결정고시 했죠. 몇 년 동안 사반했어요? 자, 20년 동안 사반하면 강산 2번 변을 동안 사업 안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글자 쓰면 돼. 실효된다. 다만 오늘 그 시가와 조정구역 하실 때, 지난 시간에 시가와 조정구역 하실 때 실효했죠. 다음날 있나 없나 확인해 보세요. 다음날 있어야 되죠. 없으면 틀리죠. 그걸 자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20년보다 더 중요한 게 다음날이 있냐 없냐. 이걸 먼저 찾는 겁니다. 볼게요, 내용. 자, 도시공개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개시설에 대해서 고시로부터 20년. 자, 20년이 되는 날까지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20년 동안 사업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거 손대지 말고 20년 동그라미. 여러분 20년이 되는 날에 언제?
다음 날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다음 날 동그라미. 이건 매년 나와요. 매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주면 매년 맞추는 문제. 그럼 시험장 가서 효력을 잃는다. 그럼 이게 해제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규제가 풀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20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을 안 하는 경우. 그러면 20년이 되는 날이 언제? 다음 날. 이 해제가 되는 거야. 풀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효력을 잃는다, 실효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그라미, 다음 날 동그라미, 효력을 잃는다. 자, 이걸 두 글자로 실효라고 하시는 거예요. 꼭 놓치면 안 되는 게, 자, 실효는 무조건 요거 있어야 돼요. 네, 다음 날.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 2단계 집행계획은 몇 년짜리 몇 년짜리? 자, 10년짜리하고 20년짜리로 정리 꼭 해놓으세요. 틀. 체계를 잡아놓고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10년짜리는 지목이 대인 토지를 찾으면 되죠. 그럼 매수청구할 수 있다가 성립되는 거고. 자, 우리가 도시공개기술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20년 동안 사업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년이면 강산 2번 배우는 거 맞죠? 그러면 실효가 떠오르셔야 돼. 다만 실효되는 시점은 20년이 된 날이 언제?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진도 여기까지. 자,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지웠는데 제가 지웠어요. 제가. 예. 아까 5번째 있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 도시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위에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 5번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었습니다. 한 장 넘기면 그 제목이 나와요. 그 체계도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8번에 가면 200페이지 8번에 가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로 보이죠? 예, 요 부분은 다음 주부터 진도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끝나면 도시군관리의 내용이 끝나면서 계획 파트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파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이용 파트 가서 개발의 형화 등 파트 간단히 보시면 돼. 그러면 계획 파트 끝나고 이용 파트 끝났죠? 그럼 국계법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윤곽이 자꾸 그려져야 돼요. 그럼 좀 조금 재밌어, 조금. 예. 지금 이게 지금 체계가 안 잡혀서 그래요, 여러분들. 체계 몇 번 계속 잡고 틀 잡고 거기다 붙이면 정리가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니까.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하시고 집에 가서 오늘 중요한 거 많이 했으니까 시간 좀 내서 한 1시간 정도 복습을 좀 하시죠, 오늘은. 예. 뭐 놀면 뭐예요? 공부를 하시고 조금씩 뭐 경보, 복계, 고취, 방방특 밥 먹는데 채야겠네. 예. 용도 지구의 종류 있죠? 이런 것들 좀 정리해 놓으시면 미리 좀 해놓으시면 1월 달에 진도 똑같이 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 좀 편하세요. 그래서 이런 틀은 좀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